네, 반갑습니다. 위닉스탁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출렁거렸죠. GDP 발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GDP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어제 좀 많이 출렁거렸던 것 같아요. 침체 공포죠. 예. 어,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역성장 충격에 3대 지수는 주저앉았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재가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된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려면 또 악재가 이제 나와서 더 이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이제 더 나올 것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예, 이런 큰 기업들이 그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3% 넘게 하락을 했다. 네. 그리고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 업무에 더 전념할 것이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예,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날 종가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나타나게 됐고요.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죠. 자, 어제 그 PC도 나오고 GDP도 발표가 되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암담하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이제 뭐 약간 리바운딩은 있지만 이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 그 말아 올렸다. 예,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어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어, 자, 갭이 뻥 뚫렸는데 나스닥, 예, 그리고 나서부터 꾸준히 밀어 올려서 다시 원 제자리까지 갭을 메꾸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트의 패턴에서 보면은 중요한 건데, 이 갭이 뻥 뚫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주가가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메꾸기까지 하면은 이 갭은 이제 역작용이 발생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갭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갭이 그런 건데요. 이제 갭이 발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갑니다. 갭 쪽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갭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계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는데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갭 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메꾸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도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갭 쪽으로. 하지만 갭을 침범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갭은 이렇게 갭을 다 메꿔버리기까지 해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상승 예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본 김에 나스닥 일봉 상태도 좀 보시고요. 네. 자, 일봉 상태, 이 주봉 상태. 오늘 저녁에 제가 상승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주가에서 이제 항상 이 역배열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봉도 좀 역배열이고, 예. 월봉이 지금 조금만 빨리 이걸 반등을 시키지 않으면 반등을 좀, 그러니까 여기서 5월 달에 이걸 급등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월 달에 이 밑골이 긴 봉을 달게 됐죠. 완성을 했는데요. 5월 달에 빨리 이걸 밀어 올리지 않으면 22년도처럼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이것을 쭉 밀어 올려서 이 음봉을 거의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물어물하면은 이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이 5선과 10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5월 달에 그러니까 이 이평선도 다 종가가 기준이거든요. 4월 달에 종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5월 달에만 조금 밀어 올려주면은 데드크로스가 날 뻔하다가 살짝 이렇게 상승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 달이 굉장히 좀 5월 달은 무조건 이 위쪽 가격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전달 위쪽 가격에서 머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가가 전달보다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2년도처럼 양봉 만들었다가 바로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시키면 앞으로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5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저점을 잡으신 분들이 5월에 만약에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위험해져요.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때처럼. 그래서 아직 지금 그렇게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역시 이제 안심하고 랠리가 나타난다. 또 자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매매 안 해요. 여기가 돌파되면 그때 보고 나서 이렇게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량의 자금이 들어올 것 같고, 자금이 많으신 분들 보면 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런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해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떨어졌을 때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올라왔을 때 사도 그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대기 자금들은 이 돌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투자가 이제 배짱 투자고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주식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돈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어떤 막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근데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식의 매매를 내가 할지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하고 있는가? 대신에 이제 승률이 높으면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100억 갖고 있는 분이 올해 내가 매매 잘 해가지고 10억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10억을 벌게 될 거예요. 근데 1000만원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올해 매매 잘해갖고 100만원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죠. 1000만원으로 한 2000 만들고 적어도 한 500은 만들어요. 500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는 50% 뭐 1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은 적고 시간도 여유가 없겠죠. 그럼 누가 더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참 돈의 어떤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100억 갖고 있는 분은 확실한 10억을 벌기 위해서 안전한 종목을 택하죠. 더 많이 안 벌어도 된다. 나 10%만 벌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죠.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10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시다. 나는 내 성격을 못 고치겠다. 나는 내 성격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이 성격 때문에 어디 가서 사고 쳐서 감옥 가는 그런 미래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근데 노력을 하셔서 원래 이제 이런 성격을 타고 나셨어도 노력을 하셔서 잘 살 수 있는 성격을 고치시던가. 근데 성격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좋기를 바란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도 그래요. 내 지금 처한 상황. 나는 뭐 이래서 뭘 못하고 이래서 뭘 못하고 계속 이 내 상황 탓을 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냉정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거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성격을 바꿔야겠죠. 주식은 뭐 이렇게 뭐 차트 잘 보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 생각을 고쳐 먹는다. 그래서 성격을 바꾼다. 그런 걸로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어제 뭐 이제 GDP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메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조금 회복시켜주고 실적 저하에 대한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침체 공포, 이 역실적 장세 공포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이 빅7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그래도 이번 분기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런 우려를 좀 줄여주었다.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이죠. 하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폭주 기관차가 돼버린다. 뭐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가버린다. 이런 가정을 한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네. 근데 적정선에서 이제 이 타협을 할 것인가? 확률은 이쪽이 높죠. 그냥 뭐 탄핵을 당하건 뭐 미국 경제가 무너지건 말건 그냥 나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폭주하겠다. 이럴 확률은 이것보다 좀 낮죠. 그래서 확률 높은 거를 잡고 어떻게든 이 조정 기간만 잘 지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또 좋은 기간 온다. 감사합니다.